저녁에 10시, 12시, 뭐 1시까지 하려 하지 말고 깨어있을 때 조금 더 봐라, 더 봐라. 아니 얘들아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봐봐라.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재심 파트를 내가 잘 모른다. 너무 좀 틀리더라. 하면 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재심 파트 경찰 문제만 풀어봐도 얼마나 많이 풀겠노.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거 아니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겠어. 그럼 시험장에 재심이 나오면 맞출 거다. 그러면 경찰 학교에 갈 거란 말이야. 6개월 먼저 댕겨서 학교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번 돈으로 여러분 유럽도 갔다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그게 아니다라는 눈빛으로 내려보러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막간이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많대 이름들. 그래 앞으로 전부 다 폰은 보지 마라. 폰을 보는 순간 합격이 1개월씩 뒤로 늦어진다 생각하자.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너희들이 그냥 반감을 갖는 것 같아서 내가 뭐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다. 지금 조금만 더 해. 이러면 마지막에 확 몰아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합격해야지. 여러분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조금 더 몰아쳐라. 몰아쳐가지고 조금 더 쉴 수 없게끔 해라. 쉴 수 없게 그리 하면 될 건데. 누구나 수업 끝나고 나서 몇 시간을 다 공부한다 이거 누구나. 그럼 쉬는 시간에도 조금 더 보고. 이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데 얘. 내가 처음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이 각각 주제 나갈 때마다 결정사 책을 쉬는 시간에 무조건 풀게 했었어야 됐어. 내가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간 뒤에 바로 결정사 그 지문을 한번 점검하고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냐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는지 지나고 나서 철저히 후회가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재심.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을. 자 재심 이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재심 지금은 자 이 재심 쭉 봐보자. 이건 필기 노트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맨 앞에 A가 있지. 맨 왼쪽에 A가 보인다. A 형사 A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어. 그리고 기소가 됐거든. 그래 B 판사가 재판을 했다. 한번 해볼게. 그냥 쭉 가보자 한번. B 판사가 재판을 했고 갑이 피고니요. 서류들이 증거로 막 들어왔지. C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도 했네. 그래서 결국 유죄가 떨어졌어. 그리고 유죄가 선고되자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됐다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확정을 가지고 해볼게.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됐다 한번 해보자. 확정이 됐어요. 그냥 콩밥 먹고 있는데 만약에 진범이 잡혔다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제 가볼게. 자 콩밥 먹고 있는데 거기 맨 앞에 있는 A 있지. A 형사 A 검사가 또는 그 B 판사 있지. B 판사가 그 다음에 증거로 쓰인 그 서류 있지. 이 서류가 또 C가 증언했다 했잖아. 이 C가 한 증언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A 형사 A 검사 B 판사가 뇌물을 받아먹었대. 그리고 한 놈 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내 사건 재판했다는 거야. 또는 서류가 내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써있는데 판결서 보면 알잖아요. 증거 유죄를 적으니까. 그런데 이 서류가 위조 변조됐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또 C가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내 사건 유죄를 때릴 때 사용됐거든. 판결문에 보면 증거 유죄가 나오니까 알 수 있다고. 근데 이 한 증언이 위정이라고 위정죄 확정 판결을 C가 받은 거야. 그렇다면 내 사건 이거 유죄 떨어진 거 문제 있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판해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확정이 돼도. 원래 확정이 된 사건은 다시 재판 못하는데 이 경우는 가능해요. 이게 재심을 청구한단 말이야.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이유가 재심 이유가 420조에 7가지가 있거든. 그 7가지 전부 다 해당되면 재심을 7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재심 청구는요. 그 밑에 관할한 원판결법원이 관할한다 했지. 원판결법원. 원판결 처음으로 판결한 법원. 유죄를 때린 그 법원. 유죄 판결 때린 그는 1심이니까 1심 법원에. 원판결법원에. 이거 셰퍼. 이 대법원 나오면 틀리대. 대법원 아니다. 원판결법원. 그 다음 청구권자요. 검사, 유죄 선고받은 자, 그 다음 법 배제형입니다.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공직적 지위가 있으니까 검사도 청구 가능해요. 그 다음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고 나면 콩밥 먹고 있는 중에도 가능하고요. 먹고 나온 뒤에도 가능하고요. 먹고 나와서 죽어도 됩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 방식이요.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재심 청구서. 구술 안 됩니다. 그 다음 효가 집행력이 효력은 없어요.
지금 확정된 뒤에 재심을 청구했다 해서 집행이 바로 정지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정지할 수 있다. 적어놓으세요. 단 정지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정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정지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취하. 자, 재심을 청구했다가 이거 취하 가능합니다. 재심 결정이 있기까지 취하 가능해요. 취하 이거 밑으로 뽑아내서 취한 자는 동일 이유로 재심 청구 X. 취한 자는 동일 이유 재심 청구 X. 취한 자는 동일 이유 재심 청구 X. 취한 자는 동일 이유 재심 청구 X. 취하를 하게 되면 취한 바로 그놈은 동일한 이유로서 재심 이유로서 재심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취한 자가 아닌 다른 재심 청구권자는 동일 이유로 재심 청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죠. 그다음 취하 서명과 구술 다 됩니다. 공판정에서는. 그다음 만약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요. 이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재심 청구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다른 재심 청구권자가 청구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냐? 아닙니다.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재심 청구 절차는 당연 종료. 재심 청구 절차 종료입니다. 종료. 됐죠? 오케이. 재심 청구인의 사망입니다. 피고인 사망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심 청구인의 사망. 승계 X입니다. 당연 종료 O. 자, 이렇게 재심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요. 이제 재심 청구 개시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재심 청구 개시 절차. 이거는 결정 절차입니다. 예,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 결정을 하거든요. 기각 결정 아니면 개시 결정이요. 이 재심 결정, 이 결정 절차예요. 결정이니까 비공개예요. 결정이니까 구두변론에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심 청구 절차 중요한 겁니다. 필변 사건 아닙니다. 국선 X예요. 옆에 필변 X도 한번 적어보세요. 국선 X, 필변 X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 아니란 말이죠. 국선에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무죄 추정 안 됩니다. 이건 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무죄 추정돼요. 그래 3.24주 직경규통은 안 됩니다. 왜요? 3.24주 직경규통은 변호인 또는 대리는 자가 체포 구속된 피해자 피고인에 대해 갖는 직경규통이에요. 지금 이거는 뭔데? 수용자죠. 3.24 안 됩니다. 꼭 해야 돼. 그리고 결정 시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근데 법정 대리인 청구는 유죄 선고받은 자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법정 대리인 청구하면 유죄 선고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죄 선고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네, 의견도 듣는다는 게 정확한 의미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심 결정. 이제 이런 재심 청구 개시 절차를 통해서 재심 결정이 떨어져. 기각 결정 아니면 개시 결정이죠. 기각 결정이요.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 우리 조금 전에 재심 청구에 관한 내용들 있죠. 관할 법원도 있고 청구권자도 있고 청구 방식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것을 위반했다면 재심 청구 부적법이면 기각 결정하는 거예요. 이 기각 결정, 재심 청구가 부적법 기각 결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재심 청구를 원판결 법원에 해야 되는데 뭐 대법원에 했다 뭐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부적법 기각 떨어지는 거 이거 중요하죠. 여기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거 상소를 내겠더니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합니다. 그리고 7일 지나서 확정됐어요. 그럼 이거 재심 청구하면 되냐 안 되니? 이게 부적법입니다. 그럼 기각되는 거예요. 왜? 파기됐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재심 청구하면 안 되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약식 명령 발령되고 정지재판 청구했습니다. 정지재판 청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7일에서 확정됐다고요. 이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이거 재심 청구하면 이게 부적법입니다. 이게 기각되는 겁니다. 이건. 왜? 존재도 않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심에서 유죄가 떨어졌어요. 상고를 제기했거든요. 상고심 계속 중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거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공소기각 결정 끝났잖아요. 이거 재심 청구하면 이게 부적법입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거 재심 청구했으니까. 이게 기각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개시 결정을 때렸다면 재심 심판 절차에서 심판할 대상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때 여러분 어제 다른 배 문제집에는요. 어제 이해 안 된다고 지연이 질문했는데 여기 재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재판이 이 약식명이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재심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것으로 변경해서 재심하면 안 됩니다. 재심 개시 결정 떨어진 것은 뭔데요? 이거 재심 청구하면 기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개시 결정을 때렸다고요.
그러면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심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혹 이 약식 명령이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으로 변경해서 재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재심 대상은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법대로 설명을 잘 모르고 삐떼어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보고 이제 경찰 공무원을 하래요. 경찰 공무원 하래요. 근데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요. 이제 경찰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이제 경찰 공무원 이제 딱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었어. 미안하다. 그때 여러분 동생이 대신 경찰 공무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경찰 공무원 하라고 경찰청장이 경찰 공무원증, 경찰 공무원증을 줬는데 여러분이 죽었다 해서 여러분 형이 여러분 동생이 경찰 공무원 그 증을 가져가서 경찰 공무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동생으로 바꿔서 경찰 공무원 시키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하라고 한 것은 재심 원래 대상도 안 되는데요. 재심하라고 한 것은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재심 대상이 없는 겁니다. 혹 요것으로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죠. 재심하라고 한 것은 이거니까요. 법원이. 원래는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없으니까 기각해야 돼. 근데 하라고 잘못했어. 그래도 다른 놈이 와서 할 수는 없거든요. 됐나? 오케이. 이제 부적법 됐고 다시 돌아와요. 그다음 재심 청구와 이유가 없는 거. 재심 청구가 즉법인데 재심 이유가 없는 경우도 기각하는 겁니다. 재심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재심 이유가 우리 420조 1호부터 7호까지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해요. 이렇게 기각 결정 떨어지면 이제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여러분 가피라라고 한 내용 있죠? 그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재심 청구를 했다가 치안을 하면 치안 고놈은 동일한 이유로서 못하죠. 이제는 재심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면요. 이제는 누구든지 동일한 그 재심 이유로 재심 청구를 못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물론 할 수 있죠. 됐고. 그다음 재심 청구 경합은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됐죠? 그다음 만약에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졌어.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은 뭔데요? 재심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재심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게 개시 결정이죠. 이 기각 결정과 개시 결정은요. 적시항고 불복 가능합니다. 적시항고 불복 가능해요. 적시항고 가능하고. 만약에 재심 개시를 떨어졌다. 그러면 재심 심판 절차로 오세요. 쭉 하살에 따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재심 심판 절차 왔습니다. 이거는요. 원래 유죄가 선고된 그 재판을 다시 합니다. 다시 심판하는 겁니다. 다시 심판해요. 이 다시 심판한다는 이 말은 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새로 심판. 아예 유무죄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거예요. 원판결 당부심사 X입니다. 그 새로 심판 이 옆에다가 CF 원판결의 당부심사 X. 원판결 당부심사 X. 원판결 당부심사 X. 원판결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됐는가 이걸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유무죄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새로 심판. 다시 심판한다고 법에 되어 있거든.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예 유무죄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한다고. 원 판결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이 당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재심 심판 공판 절차는요. 피고인 출석 시 심판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재심을 하는데 피고인이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가면 맞도록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맛이 가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진행합니다. 죽어도. 아니 죽었으면 공소 결정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유죄가 확정된 놈 억울함 풀어주기 위한 거니까 죽어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막가도 그냥 진행합니다. 막가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출석 시 재판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피고인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변호인이 승인돼 있으면 변호인이 나와 싸웁니다. 그래서 사선이 없으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국선을 선정해 줍니다. 이런 논리 전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쭉 따라가 보세요. 자,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돼 있죠. 피고인 사망에도 공소시효 결정 때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 공판자 정지 안 됩니다. 공소 취소 안 됩니다. 억울함 풀어주려고 했는데 무슨 공소 취소입니까? 재심의 1심에서 공소 취소 안 됩니다. 그런데 재심의 1심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돼 안 돼? 됩니다. 검사의 공소 취소는 안 돼도. 그다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돼요. 재심을 해도 여전히 유죄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원래 떨어진 원판결 당시에 떨어진 이 형보다 더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 위에 다시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 유죄를 무죄나 면소로 바꿀 수 있는 또는 형의 면제로 바꿀 수 있는 그다음 경한제로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늘상 블랙박스 이야기 했는데 그제? 요즘에는 층간소음이 아니고 벽간소음
아이고, 그 얼마나 못 전에 이 위층 아래층이 아니고 벽을 사이에 두고 소음이 있어서 막 들어가서 막 죽여버렸다 하대요. 아이고, 뭐 요즘에는 뭐 세상이요. 뭐 참 세상이. 그 요즘에는 또 온통 이제 그 성범죄 이거 당한 것을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요즘에는 그게 하는가 보대. 아이고야, 참 세상이 좀 많이 그 이제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천주교 뭐라고요? 이거 뭐라 하던데 그 신부님이라나? 그 양반이 그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참고 어릴 때부터 그 신자 집안이라서 그 종교에 대한 엄청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림자도 안 밟는 그런 어떤 인식이 아주 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참 그래서 온통 이제 지금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용기를 내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이제 딸도 이제 그 자기처럼 이렇게 뭔가 불의를 당했을 때 엄마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의가 있을 때 이 불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는 뭐 다른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울먹울먹 하대요. 아침에 그런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참. 그 여러분 내가 여러분요 무시마들은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 이제 내가 친해가지고요 어깨 동무도 하고 여러분 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뭘 만진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게 좀 이게 그냥 사실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요 좀 어깨 얹은 것도 맞고 미안해요 여러분 그 취행 아니니까요 무시마들 그 좀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손도 이렇게 여학생들 손은 내가 안 잡습니다 안 잡아요. 잡으려 하지도 않지만 내가 아예 안 잡아요. 안 잡고 무심하더라도 내가 손도 꼭 잡아주고 하는데 그 취행 아니니까요, 여러분. 좀 제발 그 미안합니다, 네. 혹시나 그 싫으시면 싫다 하세요, 네 그러면. 그건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뭐냐 이 학생들 내가 뭐 이렇게 이 시켜 좀 열심히 해라. 이거 뭐 취행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혹시나 그게 내가 그리 하지도 않지만 혹 한 게 있으면 불쾌했으면 미안합니다. 야.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말이 혹 이상하게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들 니 추행이다 그거요. 자 이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이런 말은 그 사람들한테 혹시나 내가 뭐 다르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뭘 뭐 다 나옵니다. 각계각층에서 그죠. 각계각층에서 다는 이 세상에 파다에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볼 때 물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또 안 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강한 이런 제재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안 맞다고 보고 이전부터 아니 누구나 다 한다라고 파다하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매매 특별법에 있어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간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성매매하는 여성을 그 모든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줄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걸 다 범죄화 시켜버리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걸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도 있고 뭐 남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정해서 이렇게 통제를 가는 게 더 옳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상에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이 막 요즘엔 너무 이것저것 막 많이 나오대요. 그런 기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사라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대요. 자, 네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 아이고 참 웃기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무죄남 연소 형의 면제 경한제 명백하게 새로 발견됐대. 우리 그때 층간 소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저 스토리를 짜가 했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무죄 면소입니다. 무죄 면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공소기각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유죄를 무죄나 면소로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등장했을 때 재심하는 거지. 공소기각 판결로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등장했을 때 재심하는 거 아닙니다. 무죄 면소 위에다가 CF 공소기각 X. 공소기각 판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의 면제입니다. 형의 면제 이거 뽑아내가지고요. 필요적 면제만입니다. 필요적 면제만입니다. 임의적 면제 EX 자수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등장했다 해서 재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수는 임의적 면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한죄요. 경한죄는 뽑아내가지고 법정형이 가벼운 다른 죄를 말하죠. 법정형이 가벼운 다른 죄 CF요. 양형자료 변동 X 양형자료 변동만 가져오는 것은 형의 양을 정하는 그 자료의 변동 이것이 여기 경한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도죄 유죄 확정됐는데 내 이 강도의 이 형의 양을 좀 깎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등장했다 해서 재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예 강도면
절도나 폭행 정도를 받고 있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등장해야 돼. 법정형이 아예 가벼운 다른 죄예요. 양형 자리의 변동만은 여기 객관죄가 아니다. 됐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 명백한 증거라고 했는데 이 명백이라는 것은요. 밑으로 내려와. 그 밑에 맨 밑에 오른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명백. 이런 신증거와 구증거를 종합평가죠. 신증거와 구증거를 종합평가입니다. 자, 신증거만 단독평가. 단독평가 X입니다. 이전의 판례 입장은 단독평가였어요. 근데 전원합의체로 종합평가로 바뀌었죠. 근데 혹시나 엄청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이 신증거 있잖아요. 구증거와 종합평가해야 될 이 신증거와 종합평가의 구증거는요. 신증거와 밀접 관련. 그래 신증거 위에다가 구증거 해야 되겠네. 구증거 위에다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신증거와 밀접 관련. 밀접 관련 그리고 모순되는 것. 자, 신증거와 신증거와 밀접 관련 되고 그래 모순되는 것. 이런 구증거요. 구증거를 종합평가합니다. 모든 구증거를 종합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평가해야 될 구증거 있잖아요. 이전 증거, 원판결당 사용했던 구증거, 옛구자, 옛증거, 그중에 신증거와 밀접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이에요. 모순되는 것. 이것을 모순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나온 적도 없고요.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정말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틀려봐라, 엿먹어봐라 이런 생각 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물어본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들어본 여러분들은 변별력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틀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발견된 증거라는 것은요, 이 신규성이라는데 법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이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도요? 재심을 청구하는 자 입장에서 새로운 증거가 돼요. 재심을 청구한 피고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 입장에서 새로운 증거가 되는데 만약에 재심을 청구하는 자가 원판결 당시에 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출 못한데 과실이 있으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됐죠? 이거 딱 정리하세요. 여기 바랍니다. 됐고 그 옆에 중요 판례 보세요. 중요 판례 약식에 대한 정치판 확정, 약식 명령 재심 청구 안 되죠? 그 다음에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사망으로 공소시효 결정 확정됐다면 2심에 그 유죄 판결 재심 청구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이게 전원합의체였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앞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거 있지? 여기 했던 거. 1심에서 유죄가 들었는데 2심에서 파기 확정이 됐습니다. 파기되고 2심에서 자판에서 확정됐어요. 파기 확정된 그 1심의 유죄 판결 있잖아요. 이거 재심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래 이게 전원합의체였고 이와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 적어놓고 싶으시면 하나 적어놔도 돼요. 그 약식명령 위에다가 약식명령 이게 있죠. 그 위에다가 파기 확정된 1심의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1심의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1심의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파기 그리고 확정된 1심의 유죄 판결 이거 딱 적으시면 되겠네. 됐죠. 그리고 이 세 개 딱 묶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여러분 이제 군에서 제적됐습니다. 이때 재심 청구는요 일반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근데 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이때는 일반 법원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군사법원에서 재심 개시 절차를 진행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때린 뒤에 일반 법원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일반 법원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꼭 기억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재심 개시 절차부터 다시 간다. 틀립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하는 일반 법원에 이송, 일반 법원은 후속 절차 진행이에요. 재심 개시 절차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 새롭게 진행, 개시 절차부터 새로 진행한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종전의 합헌 결정, 이것도 우리 어제 했는데요. 여기에 이게 쭉 이렇게 시간이 진행한다 해보세요. 여기에 A죄에 대해서 합헌 자, A죄 이게 A죄인데요. A죄 범죄가 있었습니다. 범죄, A죄 범죄.
A죄 범죄가 있었고, 자, A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합헌 결정이 있고, 자, 그 다음, 예, 이 합헌 결정이 있고, 그 다음 날 이후에, 자, A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확정됐고, 합헌 결정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자, A죄에 대해서 다시 헌재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헌재에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A죄에 대해서 헌재가 다시 위헌 결정을 때렸습니다. 위헌 결정. 헌재가 위헌 결정했다고요.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소급의 효력을 잃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전에는요. A죄 제정 당시까지 그대로 올라갔는데 지금은요.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까지만 소급합니다. 합헌 결정이 있는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단 말이죠. 효력을 잃어요. 이 A죄는 효력을 잃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효력을 이미 잃은 법률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됐죠. 그러니까 뭐 이걸 다시 재판해야 되겠죠. 효력을 잃었으니까 범죄가 아닌 거예요. 범죄가 아닌 것으로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그럼 이 헌재의 위헌 결정은요. 내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 맞아 안 맞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등장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심으로 가는 겁니다. 재심. 이거요.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전에 범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다음 헌재 위헌 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재심이 여기 있다는 거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재심은 밑에 라인만 쭉 봤거든요. 근데 위에 라인을 한번 볼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위에 라인은 딱 한두 개만 알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네, 만약에 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확정되지 않고요. 상소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가볼게요. 상소를 제기했다면 이게 2심으로 올라가죠. 2심으로 올라가는데 2심에 D 판사가요. 2심에 들어와 있는 이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소했을 때 이거 위에 거, 이 위에 라인 이거 이제 보려고요. 그랬을 때 D 판사가 재판을 했고 서류들이 증거로 들어왔습니다. E가 증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상소 기각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확정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2심에서 상소 기각이 확정되면 1심에 유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콩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심 재판한 D 판사가요. 그리고 2심에서 증거로 쓰인 서류가요. 2심에 정인으로 나온 E가요. 내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빵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D 판사는요. 뇌물을 받아먹고 내 항소 기각했고요. 또 이 서류, 증거로 쓰인 이 서류 있죠? 이 서류는 위조 변조됐고 이 위조 변조한 놈이 유죄가 확정돼서 콩밥 먹고 있고요. 이 정은 때문에 내가 상소 기각됐는데 이가 한 증언이 위정이라고 위정죄 확정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심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2심 재판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2심 다시 재판에 달라 재심 청구하는 거죠. 왜? 요 놈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상소 기각됨으로써 내 1심의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내가 그래 콩밥 먹고 있다고요. 근데 1심은 문제가 없고 지금 2심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2심을 다시 재판해달라. 이렇게 재심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재심 청구의 대상은요. 유죄 확정 판결과 뭐라고요? 유죄 확정 판결과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얘기했더니 이 상소를 기각한 확정 판결 이 두 개가 재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죄 확정 판결과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각 확정 판결. 그런데 여러분 상소 기각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420조에 7가지 사유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유죄 확정 판결은 7가지죠. 그런데 상소 기각 확정 판결은요. 3개밖에 안 됩니다. 1호, 2호, 7호. 1호가 검사, 사경, 이 뇌물에 관한 이야기고요. 직무에 관한 제고. 그 다음에 2호가요. 위조 변조, 서류 위조 변조. 1호가 서류 위조 변조된 거고. 2호가 거기에 정은요. 위정 이런 거고. 그 다음 7호가 그 판사 직무에 관한 제 이겁니다. 그래 1, 2, 7 이 3개밖에 안 돼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콩밥 먹고 있는데 B 판사하고 D 판사가 나란하게 내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내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D 판사는 뇌물 받아먹고 내 1심 유죄를 때리고요. 내가 상소를 얘기했더니 D 판사는 뇌물 받아먹고 항소를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1심 재판도 문제가 있고 2심 재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둘 다 재심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무엇부터 다시 할래요? 2심부터 다시 갈래요? 1심부터 갈래요? 예, 통상인이라면 1심부터 갑니다. 만약에 1심을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기각 결정 나면요. 재심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 결정 나면 그 2심 판사 뇌물 받아 먹었잖아요. 이거 재심 청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1심 재판에 재심 이유가 있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져가지고 재심 심판 절차로 왔죠.
그래서 다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1심은 없어져요. 그러면 이 1심 가지고 올라간 2심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새롭게 재심에서 1심 떨어지면 이거 가지고 다시 2심, 3심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1심은 없어지는 거죠. 이전에 1심이 없어지면 이거 가지고 올라간 2심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D판사 뇌물 받아 먹고 상소기각되는 거는 이제는 없는 재판이거든요. 바뀌었으니까요, 1심 재판이.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뇌물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거 재심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둘 다 만약에 재심을 다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재심 청구하고 이것도 재심 청구했다면 둘 다 재심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멈추고 있고 이것만 진행하죠? 이게 재심 청구의 경합입니다. 재심 청구의 경합이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서 유죄 떨어졌고 이건 상소기각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 개시결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심판 절차에서 이걸 다시 판결을 때렸다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거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이것 따라 올라간 이것도 없어져요. 근데 이미 재심이 지금 청구돼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재심을 청구했단 말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그러니까 뭐 기각 결정 때려서 끝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판결이 딱 떨어지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2심, 3심 올라갈 거거든요. 새롭게. 이것은 재심 청구가 아직 안 했다면 아예 못 하는 거고요. 이미 재심 청구돼 있고 멈춰 있는 이것은 기각 결정 때려서 끝냅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그 재심 결정에 재심이 기각 결정에 그 세 개의 사유가 있죠. 맨 마지막이 뭔데? 재심 청구의 경합이죠. 재심 청구의 경합이죠. 그 경합 기각 결정한다 했죠. 바로 이 경우를 말하는 이 경우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 이런 거요. 한 장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어가 보면 이게 자 구교재는 추록을 보셔야 돼요. 재심 이유가 재심 이유가 1호부터 7호까지 쭉 있죠. 자, 거기에 구증거, 신증거. 자, 거기에 1, 2, 3 그리고 4, 6, 7 이렇게 1, 2, 3, 4, 6, 7 있죠. 그 5번은 밑에 신증거라고 밑으로 뽑아놨죠. 여기에 이 재심 이유를 한번 언급했습니다. 언급했고 그 7번에요. 7번에 7번에 보면은 거기에 검사 사경관이 직무에 관한 죄 밑줄, 직무에 관한 죄 밑줄 위로 뽑아내 가지고요. 실체에 관계된 직무일 필요 없음. 실체에 관계된 직무일 필요 없음. 실체에 관계된 직무일 필요 없음. 이 직무에 관한 죄라는 것은 어떤 직무이든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이 되면 되는 것이지 꼭 실체에 관한 직무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 등 실체에 관한 직무일 필요는 없다. 됐죠? 이렇게 검사나 사형관이 직무에 관해서 어떤 죄든 범하기만 하면 재심이 되는 것이지 꼭 실체에 관한 직무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 무죄 면소 여기 공소기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이야기 다 했죠. 그 다음에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만요. 자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고 경한죄는 양형자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여기 경한죄가 아니라고 했죠. 명백 새로 이야기했습니다. 명백은 복습이요. 명백은 신증거와 구증거 종합평가한다는 거 했죠. 종합평가해야 될 구증거는 밀접 관련해 모순되는 것. 그리고 새로는 법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증거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는 자도 새로운 증거가 되는데 과실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저는 위에 2번이요. 2번.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허위인것이 증명된 때 원 판결에 증거된 증언 확정 판결의 허위 증명 증언 여기에 동그라미 하고요.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밑줄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고 했죠. 즉 위정입니다. 위정죄 확정 판결이죠. 위정죄 확정 판결 이거 밑줄 쳤죠. 그러면 그 맨 뒤에다가요. EX 위정죄 확정 판결 적으시면 됩니다. EX 그 2번에 맨 뒤에다가 딱 가로 열고 EX 위정죄 확정 판결 그래 해놓고요. CF 무고죄 확정 판결 X 이렇게 적으세요. 무고죄 확정 판결 X 그리고 이번에 정언이 허위인 것이 증명될 때 했잖아요. 이게 뭔데요? 정언이 허위인 것이 증명될 때 이게 위정죄 확정 판결이잖아요. 이게 CF요, CF.
위정죄 확정 판결일 때 이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무고죄 확정 판결은 여기 위정죄 확정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2호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무고죄 확정 판결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판례 사는 물론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푼다는 거죠. 법정에 A하고 B가 둘이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위정죄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뭔데요? 이렇게 B가 나와서 증언을 했어. 이 증언으로 이 갑이 유죄가 됐어. 확정됐거든. 근데 이 증언이 위정이라면 방금 2번 위정죄 확정 판결로 재심을 청구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뭔데? 이런 게 있었죠. 여기 A, B 이 두 놈이 나왔어요. 요놈도 증언했고 이놈도 증언했거든. 이 두 증언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놈이 위정했다고 했거든. 고소했거든. 그런데 이게 위정이 아니야. 그래 대래 요놈을 무고죄로 자기를 무고했다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거든. 그래서 이 B가 누구를 무고했다고? 자, 이 B가 누구를 무고했다고요? 자, A를 무고죄로 유죄가 떨어지고 확정이 돼. 이것을 위에서 말하는 이 위정죄 확정 판결, 이 신분필 위정죄 확정 판결에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420조 2호 위정죄 확정 판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위에 여백에다가 특별 사면 하나 적어볼래요? 특별 사면. 거의 다 정리 다 했는데, 이제. 특별 사면 있잖아요. 특별 사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죠. 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 여러분, 이거는 특별 사면. 이걸 안 적을 겁니다, 그냥.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야 돼. 특별 사면. 특별 사면. 여기에, 이거 쭉 논리 정리만 하시면 돼요. 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선고 효력. 잃게 하는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판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형선고 자체 효력 소멸. 자, 이렇게 하자. 형선고 효력 소멸. 형선고 자체의 효력이 소멸된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재심 대상이 된다는 거죠. 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 사면. 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선고 효력 소멸된 특별 사면을 받았을 때도 재심 대상 된다. 그다음 여기에서 자, 무죄를 때리면 무죄가 아니죠. 자, 면소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면소 판결 사유의 사면은요, 뭔데? 특별 사면이니까 면소 판결 때리면 안 돼요. 면소 판결 X. 면소 판결 X. 면소 판결 때리면 안 되죠. 형선고 자체의 효력 소멸된 특별 사면을 받아도 재심 대상이 됩니다. 재심 대상이 돼요. 그 이제 재심 문제 한단 말이죠. 할 때 사면이 있었으니까 면소 판결 때린다. 안 된단 말이죠. 면소 판결 사면은 일반 사면이니까요. 이게 특별 사면이니까 실체 재판합니다. 실제는 면소 판결 안 되고요. 실체 재판합니다. 그리고요, 실체 재판해서 자, 무죄면요. 무죄면 무죄 판결. 무죄라면 무죄 판결 때립니다. 이 실체 재판에서 만약에 무죄라면 무죄 판결 때려요. if 무죄라면 무죄 판결. 그런데 유죄라면요. 만약에 유죄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CF요. 형을 선고하면 돼? 안 돼? 형을 선고하면 안 됩니다. 유죄니까 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왜? 여기 형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 사면을 받았단 말이야. 형선고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형을 선고해버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단 말이야. 또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한 재심이거든. 이익 재심이 더 바라지. 그래서 형을 선고하면 안 돼요. 형을 선고 안 되고 유죄인 경우에도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무죄라면 그냥 무죄 판결 때리면 끝이죠. 됐죠? 이런 것들은 특별 사면 부분에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됐죠? 이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두 개를 더 이야기해 주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났어요. 났어요. 앞장 들어오세요. 앞장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그 재심 청구 개시 절차 있죠. 거기에 여기 재심 청구 개시 절차 있잖아요. 재심 청구 개시 절차 여기에서 이 정도 하면 재심은 완벽하거든요. 재심 청구 개시 절차 위로 뽑아내가지고 아니면 그 밑에 그 해도 돼요. 재심 청구 개시 절차 뽑아내라 그냥. 재심 청구 개시 절차 뽑아내가지고요. 재심 청구 개시 절차 뽑아내가지고 실체적 사유.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재심 청구 개시 절차에서는 실체, 유죄, 무죄에 관계된 사유는 고려하면 안 돼요. 재심 사유만 검토하는 겁니다. 재심 사유, 재심 이유를 할까요? 재심 이유만 검토한다. 재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하는 것이고요. 재심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검토하는 것이고, 이 재심 이유가 이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뭐 이런 실체적인 사유는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어떤 것이 있어요? 자, 위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만 이렇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위정한 게 맞다면, 만약에 정언을 했고 이 정언 때문에 유죄가 떨어졌는데 이 정언이 위정이라면 그냥 재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검토한다고요. 혹 이 정언이 이 재심 대상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재심에 대해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정언을 빼더라도 다른 정언을 가지고 충분히 유죄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정언 이것을 빼가지고 다시 심판한다면 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재심 심판 절차에서 따져보는 것이고, 재심 심판자 유무죄를 그때 재판하는 것이고,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놈이 정언을 했고 이 정언 때문에 유죄가 확정됐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럼 재심 절차에서 그럼 좋다. 이 정언을 그러면 빼더라도 이게 위정이니까 이걸 빼더라도 다른 증거를 가지고서 정언만 가지고 유죄를 때리진 않았을 거니까 다른 정언을 가지고 이게 유죄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굳이 재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혹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검토해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살펴보고 이 사유를 정언을 빼더라도 다른 정언을 유죄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검토해가지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고요.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재심에서는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자 여기 갑이 A죄하고 B죄 이 두 개를 재판받아서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동시적 경합범이요. 그래서 자 하나의 형이 떨어졌습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됐어요. 자 하나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됐습니다. 이때 재심 청구를 했어요. 재심 청구 뭐를요? 재심 청구 자 A죄하고 B죄 둘 다 재심 청구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재심 이유가 없고요. 이건 재심 이유가 있어요. 이때 재심 개시 결정을 한다고요? 재심 개시 결정은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다고요? A죄하고 B죄 둘 다 재심 개시 결정해야 돼. A죄하고 B죄 둘 다. 둘 다 해야 되잖아요. 둘 다. 그래 이거는 둘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 재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하면 돼 안 돼? 심리하면 안 돼요. 요거는요 재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심리해요. 심리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무죄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A죄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 양형 심리한다고요. 양형 심리 이거는 가능합니다. 양형 심리 유무죄 심리하면 안 돼요. 왜? 재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양형 심리를 한다고요. 왜? 자 B죄가 무죄가 돼버렸으니까 이 둘을 합해서 하나형,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이 나왔다면 하나형이 징역 1년이 나왔다면 지금 B죄는 무죄가 돼버렸으니까 A죄에 대한 죄값만 따로 놔야 되겠죠. 그 A죄에 대한 죄값을 정하기 위한 양형심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형을 선고하는 거죠.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것이 자 이중처벌 금지 원칙
금지 원칙 위반인가? 위반인가? 위반 아니죠.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 아닙니다. 이거는 이중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형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깎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일사부조리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형을 올릴 수는 없죠. 없죠. 1년보다 더 깎아주겠죠. 이렇게요.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이제 그러면 다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 주려는 건 이제 재심에서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122페이지에 그 재심2에 거기에 출제 예상 지문 1번, 2번 거기 그 3번 다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 4번도 했습니다. 4번의 맨 뒤에 두 번째 줄 맨 뒤에 유기적으로 밀접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 밑줄 한번 그려요. 밀접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 이거요. 밀접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 모순되지 않는 것 하면 틀립니다. 밀접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 이거 한번 딱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이요. 7번 여러분 이제 저하고 볼록이가 공범인데요. 이제 볼록이가 이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는요 유죄가 확정됐어요. 내가 유죄가 확정됐는데 볼록이가 무죄가 확정됐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유죄가 확정됐고 공범이 무죄가 확정됐다면 이 무죄 확정된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내 사건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공범 중 1에 대해서 무죄, 다른 1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 있는 경우에 무죄 확정 판결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를 하지 못했고 볼록이의 그 확정 증거자료를 내 증거자를 하지 못하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 확정 판결 그 자체만으로 볼록이의 무죄 확정 판결 그 자체만으로 내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는 거 됐죠? 그럼 됐습니다. 이제 특별 절차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여기에 자 여러분 우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청구하는 거죠. 검사가 정식 기소, 약식 기소 있습니다.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재판, 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기소하게 되면은 검사가 하는 거죠. 약식 재판이요. 비공개 서면 심리를 통해서 약식 명령이 발령 송달되죠.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 넘어갈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범죄요. 선고형이 다액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과료입니다. 아주 경미하죠. 이런 아주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서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장입니다. 검사 아닙니다. 저 서장이에요. 그러면 즉결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즉결 심판이.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 넘어가면 되죠. 근데 만약에요. 즉결 심판으로 할 수 없다. 선고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되는데 이거 뭐 벌금이 한 100만 원, 50만 원 정도 떨어져야 된다. 즉결 심판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각합니다.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한다면 안 돼요. 기각합니다. 기각하면 그 옆에다 CF요.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 X.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 X. 맨 밑에 기각 보이죠? 맨 밑에 페이지 맨 밑에. 아니 페이지 맨 밑에 기각 보이잖아. 페이지 맨 밑에 기각 보이잖아. 기각 보이지? 우리 즉결 심판 기각. 또 기각 밑에 CF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 X.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한다면 안 됩니다. 기각합니다. 기각하면 서장은 송치합니다. 그 송치 검사의 사건은 송치합니다. 송치 옆에다가 지체 없이 적으세요. 지체 없이. 그리고 CF 7일 X. 7일 아닙니다. 지체 없이 지검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 검사에게 송치를 해요. 그러면 검사는요. 정식 기소는 약식 기소도 합니다. 만약에 약식 기소를 했다 해볼게요. 자, 검사가 만약에 약식 기소를 했다 해볼게. 약식 기소. 검사가 만약에 약식 기소를 했어. 약식 기소를 했는데 이거 약식 재판을 할 수 없어 이거. 약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이거. 약식 재판으로 재판을 끝내기 어려워. 약식 재판은요. 재산행 유죄밖에 안 되거든. 벌금, 과료, 몰수밖에 선고를 못 해요. 무죄 면소 공소계약도 안 돼. 오로지 재산행 유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자유형을 때려야 될 것 같아. 또는 무죄를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약식 재판을 못 해. 그러면 뭐 한다고요?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 됐죠? CF 기각 X. 기각 결정 X. 기각 결정 X. 기각 결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즉결을 봐봐. 즉결은요. 즉결 심판으로 할 수 없다면 기각하재.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한다 하면 틀리대.
근데 약식은요, 공판 절차에서 의해서 심판하고 기각 결정한다면 틀립니다.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두셔야 돼. 그 다음 우리 증거법칙들요. 증거법칙들. 자, 우리 증거능력 그 제한 이 세 개의 관문. 그 다음에 증명력, 자유심정주의, 그리고 자백보강법칙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 정식 재판의 경우에는 5개 다 적용되지. 약식의 경우에 1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법칙 적용되잖아요. 전문법칙. 그다음 즉결의 경우에는 2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법칙이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고요. 또 하나 자백보강법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히 기억해야 돼. 됐죠? 그래서 자백에 관한 법칙이 약식의 경우에는 둘 다 적용돼요. 그런데 즉결의 경우에는요. 자백에 관한 법칙이 1개는 적용되고 1개는 적용 안 돼요. 자백에 관한 법칙이라는 것은 자백 배제법칙, 자백 보강법칙인데 1개는 적용되고 1개는 적용 안 됩니다. 이것도 비교해 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제 적결과 약식 여러분 구교되는 추록을 보시고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약식과 적결. 자, 약식과 적결. 그 약식 형소법이고 적결은 적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이에요. 취지는 소송경제 피고인의 이익 보호죠. 성질 결정도 판결의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고 공판 전 절차라고 합니다. 자, 둘 다 지방법원이요. 시, 군 법원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이외에 공개된 장소이면 되니까요. 그 다음 대상은 벌금, 가료, 몰수,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입니다. 그 옆에요. 밑에다가 벌금, 가료, 몰수, 법정형 기준이요. 그 다음 사형 자유형이 선택형으로 들어갈 수도 무관. 한번 적어보세요. CF에 밑에 벌금, 가료, 몰수 밑에다가 사형 자유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관. 가능 이렇게 할게. 예. 사형 자유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자, 이 말을 여러분 헷갈려하면 안 돼요. 약식에서 때릴 수 있는 것은 재산행 유죄밖에 안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건 말이지. 대상사건은 재산형과 재산형이 단일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이렇게 재산형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자유형도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검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재산형 떨어질 만한 사건이다.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약식 기소하는 거야. 근데 법원이 보니까 재산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자유형을 선택해야 된다 하면 공판제재가 의사 심판한다고. 절도 같은 경우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제, 벌금 그리고 징역이제, 6년 이하의 징역. 자유형의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지. 그 약식 기소 된다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검사는 청구 시 벌금 과료액은 미리 기재합니다. 미리 기재. 적결의 경우에는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료의 차할 사건. 선고할 때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어야 돼. 선고할 때 이거는 선고형 기준이야. 선고할 때 이거밖에 선고를 못 해야 돼.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는 않고 기재하고 이거는 기재하지 않지. 약식은 기재하고 적결은 기재하지 않아요. 됐고. 그 다음에 청구권자는 검사하고 서장입니다. 검사 그리고 서장. 검사 그리고 서장. 그래, 기소독점주의 예외입니다. 셰퍼. 국가소추주의 예외라면 틀립니다. 국가소추주의 예외 X. 국가소추주의 예외 X. 기소독점주의 예외입니다. 그 다음 청구 방식 공수이와 동시에 서면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둘 다 서면 동그라미 둘 다 서면입니다. 구술 안 돼요. 공소 제기를 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하는 거고 난 적결은 적결 심판 청구서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일본주의는 둘 다 적용 안 돼요. 자, 우리 약식은 서면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 들어와야 되니까 일본주의 적용 안 되고요. 적결은 구두 변론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아주 경미한 범죄를 빨리 재판 끝내겠다는 생각이니까 일본주의는 둘 다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 심리 형태 서면 심사 비공개예요. 피고인 불출석입니다. 그런데 적결은요. 구두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을 요합니다. 단 구류 말고는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료를 선고할 때는 출석 없이 재판 가능해요. 구류는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약식의 경우에는 공장 변경 안 됩니다. 공장 변경 안 됩니다. 공장 변경은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공개 서면 심리하는 거죠.
공장 변경은 안 돼요. 직접 심리주의 적용 안 되죠. 직접 심리주의. 직접 심리주의라는 것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하는 걸 직접 심리주의 하잖아요. 근데 비공개니까 직접 심리주의 적용 안 되죠. 그 다음 약식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합니다.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 CF 기각 결정 X 기각하는 게 아닙니다.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한다. 그 다음 그 옆에 적결의 경우에는요. 심리는 경찰서 이외 공개된 장소예요. 경찰서 이외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안 돼요. 자, 적결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지검 지청장의 송치입니다. 지치 없이에요. 7일 아닙니다. 지치 없이에요. 지검 지청장의 송치입니다. 뭐 이때 여러분 공판 절차요. 그 옆에 CF요. 정식 재판 청구 X라고 되어 있죠. 또 한 개 더.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 X입니다.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한다 해도 틀립니다. 정재판 청구한다 해도 틀리고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한다 틀려요. 우리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것은 어떤 경우요? 약식의 경우예요. 이때는 공판 절차에 심판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 약식 기소는 공소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고는 14 그리고 적시입니다. 약식은 14, 적결은 적시. 재산행 유죄밖에 안 됩니다. 구류 안 됩니다. 오로지 재산행밖에 안 돼요. 벌금 가료 몰수. 재산형 밑에다가 벌금 가료 몰수 한번 적어보세요. 벌금 가료 몰수 재산형 밑줄 치고 벌금 가료 몰수 CF 구류 X. 구류는 선고 안 됩니다. 구류는 적을 필요 없네. 그 옆에 구류 불가 해놨네. 그 다음에요. 적결의 경우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구류도 가능하죠. 구류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간합명령이요. 간합명령 미리 납부를 명하는 거요. 이거는 약식에서는 안 됩니다. 왜? 되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금방 시간 딱 생각해 보다가 보세요. 잠깐이라도 좀 하면 다 잘못 온단 말이에요. 자, 간합명령이요. 간합명령 미리 납부를 명하는 거. 우리 벌금과 가료 몰수 재산행위죠. 이거는 확정되지 집행하려고 갔던 이놈이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미리 납부를 명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확정 전에 미리 납부 간합명령 가능해요. 적결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료 돈이 있죠. 그러니까 간합명령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약식의 경우에는 유치명령이 돼야 안 돼. 유치명령이 안 됩니다. 왜? 자유형이 없기 때문에 약식은. 그런데요. 구류라는 자유형이 들어가 있는 적결의 경우에는 유치명령이 됩니다. 며칠이네요? 5일입니다. 이거 7로 바꾸면 틀려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간합명령 및 유치명령 다 가능하다. 유치명령 5일이다. 이거 7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유치명령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자유형에 들어가 있는 구류가 자유형에 들어가 있는 적결에서만 유치명령이 돼요. 둘 다 간합명령은 되고요. 돈을 미리 납부를 명하는 간합명령은 둘 다 되죠. 그 다음에 무죄면소 공소약재판이요. 약식에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약식은 재산행 유죄밖에 안 돼요. 적결의 경우에는요. 됩니다. 적결의 경우에는 무죄, 면소, 공소약 재판도 가능해요. 됐고. 그리고 약식 명령서에는 증거 요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적절 심판서에도 증거 요지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증거 요지 기재 불효 이거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효력입니다. 효력.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약식과 적결이 확정되면. 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 있잖아요.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발령시죠. 뭐로 바뀌면 틀립니까? 송달시로 바뀌면 틀립니다. 송달시가 아니에요. 발령시. 그 다음에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하고 서장이 하죠. 단 검사에게 보고는 합니다. 적결 심판서 등은 경찰서 보존입니다. 검찰청 아니에요. 위로 뽑아내고 CF 검찰청 X. 적결 심판은 서장에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집행도 서장이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존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보존합니다. 그 다음 실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약식명령과 적결심판은 효력을 잃겠죠. 그 다음 증거법칙 적용요.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 이법수의 증거배칙, 자백보험칙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 적결의 경우는 배제법칙, 위법수의 배제법칙 적용돼요. 그리고 한 개 더 자유심정주의도 양쪽에 다 적어놔도 좋습니다. 자유심정주의 다 적용되잖아요. 자유심정주의 앞에 다 했죠. 우리 그 앞에 우리 다 했잖아요. 자유심정주의 둘 다 적용되고요. 배제되는 거요. 전문법칙 이거 배제됩니다. 약식의 경우에는. 근데 적결의 경우에는요. 자백보강법칙 그리고 전문법칙 이 둘 다 배제됩니다. 됐죠?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정체판이요.
청구권자입니다.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그리고 자, 적결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서장이에요. 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정치재판 청구하는 겁니다. 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근데 이것들 중에서요. 포기가 안 되는 놈이 딱 한 놈 있습니다. 누구요? 약식의 피고인만 포기 안 됩니다. 약식의 피고인만 포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검사 적으세요 그냥. 검사 포기 가능. 거기 약식의 검사 있죠. 위로 뽑아내가지고 포기 가능. 그리고 적결의 서장 있죠. 적결의 서장. 밑에다가요. 포기 가능 적으세요. 포기 가능 적으세요. 적결에는 피고인과 서장이 전부 다 포기 가능합니다. 정치재판 청구 포기 가능합니다. 약식의 검사도 포기 가능해요. 약식의 피고인은 포기가 안 되죠. 이렇게. 딱 한 놈만 포기 안 된다. 그리고 법정 대리도 가능한데 피고인의 명시가 사에 반해서도 가능해요. 우리 상소요. 상소 대리권자하고 똑같거든요. 상소 대리권자 법정 대리 명시한 사에 반할 수 있고 배직형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명시한 사에 반할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명시하고 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 돼 있죠. 기간이요. 둘 다 7일입니다. 약식명의 한 법원의 서면으로. 그리고 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요. 피고인은 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때 서장은 판사에게 송부입니다. 판사, 이거 CF, 검사 X입니다. 판사 동그라미, 판사에게 송부하는 것이고 검사에게 송부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 치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치아할 수 있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항소심 판결 선고 전 틀립니다. 둘 다 항소심 판결 선고하면 틀려요. 1심 판결 선고 전. 그리고 선고의 동그라미 하세요. 선고의 동그라미 확정이라면 틀립니다. 확정 아닙니다. 선고입니다. 선고이고 확정 아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정치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기각결정요. 법령상 방식 위반 청구 소멸 무시 청구 소멸을 위해 청구의 경우에는 이때는 기각 결정하죠. 정치재판 청구를 둘 다 이때 적시항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판 절차에 의한 심판인데요. 공장 변경과 공소 취소 가능합니다. 이런 약식명에 대해 정치재판 넘어오면 공장 변경도 되고요. 또 약식 명령이 발령되면 약식 기소를 취소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식 재판으로 넘어오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 가능합니다. 공소 가능하고 피고인이 정치재판 절차에 연속으로 2번 안 나오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피고인 진술에 판결 가능합니다. 그 뒤에 하살표에서 증거동의 간주. 증거동의도 간주가 됩니다.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서 할 수 있는 경우에 증거동의 간주되잖아요. 됐고. 그 다음 약식 절차에 속 변호인 승인됐다면 정치재판 절차에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정치재판 1심 관여한 경우 재측 대상이 안 되죠.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는요. 재측 대상 됩니다. 근데 항소심에 관여했지만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되었다면 재측 대상이 아니죠. 우리 앞에 다 했습니다. 재측 부분에서. 그 다음 중한 형종 변경 금지 원칙이요. 중한 형종 변경 금지입니다. 단 중한 형량 변경 가능이죠. 이거 딱 정리하시고요. 옆에 이제 적결의 경우에는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기타 특별 절차, 소년범 형사 절차는 부정경을 선고하는 거죠. 부정경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부정경을 때립니다. 5년을 3년으로 바꿔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죠. 이거 조심하시고 250입니다. 곱해주세요. 그 다음 나눠주세요. 사형 무기형은요. 범죄시입니다. 이거 사심 판결 선고시라면 틀려요. 범죄시입니다. 범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 범죄를 범할 때 사심 판결 선고시가 아니고 범죄시에 18세 미만이요. 범죄시에 18세 미만. 그때는 사형 무기형을 때리는 경우에는 15년 유기형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범죄시에 18세는요. 사형 무기형 때릴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우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 18세까지거든요. 범죄시에 18세는 사형 무기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도 사형 무기를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환영 처분 금지입니다. 무울정치 금지예요. 사실심 판결 선고시입니다. 이거는 범죄시가 아니에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에 18세 미만, 즉 17세까지는 노역장 유치 선고 못해요. 18세는 노역장 유치 선고할 수 있죠. 가석방 요건도 완화가 돼요. 무기징역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경은 단기의 3분의 1. 무엇인가 5는
15를 세등분한 것. 부단히 노력하면 3분의 1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암기시켜봤죠, 제가. 다음 배상명령. 배상명령 대상사건 아닌 거, 대상사건들을 암기하지 말고요. 존속, 폭행, 치상죄, 살인죄, 폭행죄, 작물죄. 예. 다음 유죄 판결 선고할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면소는 안 돼요. 밑에 면소 X. 오로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만. 다음 직접적 물질비의 치료비 위자료, 간접적 손해, 기대액 상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직권도 되고 신청돼요. 신청되고 직권도 됩니다. 직권돼요. 직권됩니다. 직권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신청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직권도 된다고요. 그리고 1심과 2심에 공판 변론 종결 시간이 가능합니다. 인지첩부는 요하지 않아요. 인지첩부. 왜 그래요? 이건 1+1이거든요. 형사소송에 민사소송을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1+1 행사할 때 한 개 값으로 2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형사소송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재판 대금인 인지를 사가지고 첩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형사재판하기 위해서 심리를 해야 되는 거 다 했고 여기에다가 민사재판을 얹어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사가 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재판 대금이거든요. 신청인 출석 없이 재판 가능하다. 그렇죠.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듣지 않고 재판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각하 일부 인용 불복 안 돼요. 각하 일부만 인용하면 불복 안 됩니다. 동일한 배상 신청도 못 합니다. 각하나 일부로 인용하면 불복 안 되고요. 동일한 배상 신청 못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피고인이 적시항고 가능하죠. 피고인 적시항고 가능해요. 적시항고 가능해요. 피고인 적시항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적시항고요.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적시항고 가능한 거예요. 이 적시항고는 7일입니다. 7일. 3일 아니에요. 자, 집행 부분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집행 부분은 나오지 않고 여러분 한번 보고자 하는 충분한 실력권자 있는 친구들은 핵심 정리해서 집행 부분 한번 읽어봐도 되는데요. 일단 집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 노역장 유치 있잖아요.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았어요. 노역장 유치. 이 집행을 하는 것은 사경관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이때 구속영장 집행하는 규정을 규정하니까 형 집행장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는 것. 근데 집행장을 소지할 여유도 없이 이놈을 만났다. 그러면 긴급 집행된다는 것.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형 집행장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에 관한 구속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는 것이고 뭐는 규정이 안 돼요? 구속 사유, 주인도 그리고 영장을 제시했을 때 미란다 원칙 고지, 요 이성기 이런 것들은 규정되는 것 아닙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규정되는 게 아니다. 이 정도 한번 판례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소법 총설 이제 1편이네요. 1편. 자, 이 1편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 다 한번 줘볼 거예요.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나올 것 같으냐면은 여러분 어느 부분이 나올 것 같으냐면은 적용 범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가. 지금은 이제 적용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재판권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1편은 그 의의 형사절차 규율한 법률이고 형사절차 규정된 법의 존재 형식 법원인데요. 자, 법의 존재 형식. 우리 형사절차는 법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법의 존재 형식 헌법이고 그다음에 형소법이고 기타 여러 가지 형사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헌법의 규정이 있는 것과 규정이 없는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헌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암기하세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두셔야 됩니다. 항상 등장을 할 수 있거든요. 1편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석표를 보시면. 그래서 제대 국군이 영변 자진 무보상 헌신적 일에 고통과 공적 강조라고 되어 있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규정이 없는 것들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그럼 이것만 암기하면 되느냐? 안 돼요. 규정이 없는 것은 무궁무진해요. 그나마 자주 나왔던 게 이거. 특히 위법 수집 정급의 접촉 이거는 반드시 깨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2007년에 형사소송법에 들어온 겁니다. 됐죠?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대 국군이 영변 자진 무보상 헌신적 일에 고통과 공적 강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 한 장 넘어가면요. 한 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네요. 맨 마지막 필기노트 맨 마지막. 그리고 이전 필기노트는 앞쪽에 있죠. 앞쪽에. 신교재는 208페이지. 구교재는요. 구교재는 바로 앞에 있지. 구교재는 바로 앞에. 거기 보면은 헌법 형사절차 관련 명시로 규정한 거 23개이다. 23개이다. 1번부터 23개. 맞아요. 이게 순서대로 쭉 나열했거든요. 자,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죠. 그럼 다시 돌아와요.
자, 적용 범위, 장소의 적용 범위 있잖아요. 이 적용 범위가 나올 것 같다고요. 내 느낌에. 우리 형소법 적용 범위는 형법의 적용 범위와 그대로 같습니다. 왜? 형법이 적용되는 곳에 우리 수성법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거기 장소, 대한민국 영역에 적용되는 거죠. 국적 주구소 물문하고요. 미문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땅이지만 미문하면 취해법권지요. 그래서 속지주의 하에서는 우리 재판권 배제되지만 그곳에서 범죄를 한 놈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속인주의 하에서 우리 재판권이 미친다라고 했고, 그 다음 사람은요. 우리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국적 주구소 물문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요. 불소추특권, 그 다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는 면책특권이요. 면책특권 기소를 하면 공기판으로 끝냅니다. 왜? 공세의 절차가 헌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면책특권은요. 발언과 표결이거든요. 이에 국한되지 않죠. 부수행위도 포함됩니다. 부수행위. 사전 원고 배포, 자료 제출 요구 이런 부수행위도 포함된다는 것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죠. 우리 형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왜 재형법정주의니까요. 재와 형벌이니까. 우리는 그에 관한 절차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소급을 시킬지 말지, 추급을 시킬지 말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우리 입법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혼합주의. 따라서 신법 시행 전까지는 국법, 신법 시행 이후부터는 남아있는 절차를 신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신법 시행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은 국법, 그 이후는 신법. 그래서 혼합되어 있다. 혼합주의. 그렇기 때문에 신법 시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소송 절차 효력을 부정하고 신법에 따라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적 이념이라고 했는데요. 실체 진실 발견, 그 다음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실체 진실 발견,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이라고 되어 있죠. 실체 진실 발견,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 여러분들이 2달간 공부한 소송법, 이번 또 한 6주간 공부했던 것은 실체 진실,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이죠. 신속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이요. 신속한 재판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죠.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 맞아요.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라는 공익에도 기여를 하죠. 따라서 신속한 재판은요. 이중적 성격 기능을 갖는다. 이것 다 기억하시고요. 구속 만기 25일 앞두고 1회 공판이 열렸다. 이거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것들 딱 기억하시고요. 적정 절차에 관한 헌재 결정 있죠. 헌재 결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요. 대법원 결정. 이것은 여러분이 핵심 정리서에 남아있는 것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소송구조론.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직에서는 나오지만요. 우리 그 실체를 밝히는 방법인데 따져 묻는 식으로 밝히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업 같은 거 보면 막 고문하고 이걸 규문주의라고 해요. 오늘날은 이거 없습니다. 오늘날은 탄핵주의예요. 탄핵주의는 소추자하고 심판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소추자의 소추에 의해서 심판자는 딱 그것만 심판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소추자의 고함에 의해서 심판자가 심리합니다. 이것을 고리원칙, 고한 것을 심리한다. 고리원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고하지 않은 것을 심리를 못한다는 불고분리 원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탄핵주의입니다. 탄핵주의의 핵심, 고한 것만 심리하고 고하지 않은 것은 심리 마. 심판자 니는. 네 마음대로 심리하지 마. 불고분리 원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주도권을 법원에게 주는 것을 직권주의라 하고 검사 피고인 당사에게 주는 것을 당사주의라 하죠. 우리 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요? 당사자주의. 검사 피고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죠. 실체 진실 발견에 당사주의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우리 그 적용 범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다른배 문제집의 적용 범위면 충분해요. 딱 다른배 문제집에 나와 있는 적용 범위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정도만 매 문제 되지도 않거든요. 딱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적용 범위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이 재판권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놈 있잖아요. 특정 군사범죄.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인요. 그러면 그 특정 군사범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없습니다. 이런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일반 범죄도 범했거든요. 이게 동시적 경합범이에요. 이런 경우에 둘 다를 일반 법원 재판도 안 되고 군사법원 재판도 안 됩니다. 이런 동시적 경합범이지만 따로따로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있는데 이게 외국인입니다.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인데 이놈이 외국에서 이 내국법인에 대해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재판권이 있다는 겁니다. 형법 6조에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되고 우리 재판권이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결합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른 내용들을 결합시켜서 결국 여기에 어떤 오답 형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멤버들에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거 딱 체크해 보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해서 쭉 봤습니다. 자, 이제 필기노트 이 강의는 끝났는데요. 처음에 계획은요, 8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요, 그냥,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가, 일단, 우리 6주간 했나? 우리 볼록이랑 뭐 다 종강했나? 이제 안 한대? 이제 안 한대? 왜 안 해? 하라 해. 그래, 안 한대? 다 끝났어? 우리는 하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때 6주로 잡은 이유가 일단 시험이 빨리 올 줄 알았어요. 일단 그게 제일 커요. 이렇게까지 4주간 비울 생각은 없었어. 빨리 올 줄 알았어. 근데 이게 24일로 2주간 늦춰졌거든.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더 느리지 않은 이유가 그냥 마지막에 여러분 뭐 정리할 필요가 S클래스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뭐 그대로 이제 그 그리대로 가기로 했거든. 원래 6주간. 그래서 일단 내가 그걸 한번 정리해 보고 할게. 여러분 나올 사람 손 들어봐라.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라. 안 나올 사람. 괜찮다. 이래 놓고 나서 또 안 나올지 너희들. 알겠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에 너희들 뭘 할 거냐면 다음 주에 결정타책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니는 나오지 마라. 뭐 농담이고 니는 이제 복사를 쭉쭉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런데 그리 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다 풀 수는 없고 여러분 이제 풀어보라고 했지? 이제 거기서 자 일단 질문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나? 있었어? 그래서 이걸 다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 그거 적중 지문, 이 천지문 있잖아요. 천지문에 있어서 여러분 좀 모르는 지문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못 계획을 잡았어요. 처음에 아예 여러분들 그렇게 했었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 고민을 하고 일단 조문은 이렇게 할게요. 조문은 여러분 조문 있잖아요. 조문. 이 조문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문은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조문 강의를 못 했는데 저 위에는 조문집이 나와가지고 조문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을 했지? 그 조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라. 알겠지? 조문은. 그 조문을 그러면 일단 이것도 한번 여러분 어느 사람 물어보자. 조문을 정리해 줄까? OX를 정리해 줄까? 자, 조문. OX. 아휴, 시키들 막 진짜 너무하네, 시키들 진짜.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다 넘기면서 그거 보기도 어렵잖아. 넘기면서 내한테 이거 보내기도 어렵잖아. 그치? 어느 것을 이게 필요하다는 것도 보기도 보내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그걸 내가 취합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일단 어렵지? 한 개 한 개 넘어가면서 그거 언제 그거 체크하고 있겠노? 종강 안 해. 내가 알아서 해. 일단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수업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일단 결정책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사이에 고심을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들은 바로 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게. 알겠지? 또 중요한 파트의 내용들만 일단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파트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A급 내용이 그게 때문에 A급 내용이라서 이런 것도 하는 거 있고 내가 다양하게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볼게. 알겠죠? 자 그냥 마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